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너무 간단합니다. 마늘, 계피, 꿀이면 끝입니다. 마늘은 껍질을 까서 꼭지 따고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마늘을 어떻게 익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찔 거예요. 찌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찜솥에 이렇게 냄비에다가 찜통을 이렇게 놓으시고요. 물을 부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닿지 않을 정도로, 이 정도로만 부어주시고요. 계피 있잖아요. 이 계피를 한 4조각에서 5조각 정도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나 계피 없다 그러면 계피 가루도 좋습니다. 크게 1스푼 정도 이 물에 넣고, 그 다음에 찜솥에 마늘을 얹고 여기 쪄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찜솥이 없다 그러면 찜기에다가 면포라든지 실리콘 받침 깔아주시게 되면 마늘이 표면에 딱 달라붙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가 있어요. 저는 망이 있어가지고 그냥 면포 없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물이 지금 보시면 약간 끓으려고 하거든요. 요럴 때 이 찜망에다가 마늘, 깨끗하게 씻어 놓은 마늘을 얹어 주시면 돼요. 자, 요 정도. 자, 이렇게 얹어 주시고 쪄주시면 됩니다. 뚜껑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마늘의 약효 성분으로 알려진 게 알리신이라는 성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열에 약해요. 그래서 열을 가하게 되면 한 80% 정도가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 익히라 그러면 좀 어떡하지? 영양성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마늘은 익히잖아요. 그러면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생성이 돼요. 이게 뭐냐? 생마늘의 알리신과 같은 화합물이거든요. 발암물질 생성을 억제해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S알릴시스테인이 익힌 마늘에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마늘을 익히게 되면 항암 효과가 더 좋아지겠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열을 가했을 때 이 항산화 물질의 활성도가 굉장히 많이, 거의 50배 정도까지 높아지고, 폴리페놀이 한 7배, 플라보노이드는 16배 이상 활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연구 자료를 보면 이 마늘을 60도 이상으로 이렇게 가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체내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아조엔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마늘에 비해서 훨씬 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마늘 익혔다고 해서 약효 성분이 파괴되고 사라지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마늘을 맛있게 드시려면 부담 없이 끓이고 찌십시오. 이렇게 익혀 드셔도 마늘은 우리 몸에 너무 좋은 효과가 있어요. 마늘을 익히는 방법으로 가장 맛있는 방법을 꼽자면 사실은 구운 마늘이 제일 맛은 있죠. 마늘 굽게 되면 어때요? 달달하고 고소한 맛이 정말 일품이잖아요. 근데 그 맛의 이유가 바로 당독소의 달콤하고 고소한 맛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고온에서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갈색으로 노릇노릇하게 색깔이 변하면서 고소한 맛, 풍미가 굉장히 좋아지지만 반대로 당독소가 내 몸에 쌓일 위험도도 높아집니다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익힌 마늘을 건강하게 드시기 위해서는 굽는 방법보다는 지금처럼 찌거나 끓이는 게 더 건강한 조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을 물에 넣고 막 끓이게 되면 좀 물러. 그래서 오래 보관하기 어렵고 금방 드실 꿀마늘을 만드실 때는 끓여서 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연구 자료 보면 60분간 끓였을 때 항산화 성분이 크게 활성화가 된다는 연구 결과도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예전 영상에서. H마늘 하시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 끓인 마늘을 꿀에 재웠다가 꿀과 함께 드실 때는 좀 식감이 이렇게 조금 뭉개져 가지고 주로 이제 음식에 양념으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쓰시게 되면 단맛 낼 때 설탕보다 좀 깊은 단맛, 그리고 풍부한 그런 풍미가 있는 단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꿀에 이렇게 짓이겨서 간식처럼 떠드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마늘을 안 끓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찌잖아요. 꿀마늘로 담갔을 때 이 구운 마늘의 약간 쫄깃쫄깃한 식감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60분 동안 안 끓여도 돼요. 가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찌기만 해도 항산화 성분이 충분히 활성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조절하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지금 마늘 찐 지 10분 정도 지났거든요. 이제 불을 끄고 10분 동안 이 상태에서 뜸을 들여주시면 됩니다. 지금 온 제 부엌에 계피향이 정말 극합니다. 뜸을 잘 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삭한 쫄깃한 식감.
살려서 이렇게 10분 동안 뜸이 잘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쏙 들어가네. 이런 과정에서 습기까지 이제 우리가 말려줄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 꾸덕한 식감, 쫀득쫀득한 식감을 원하신다 그러면 사실 우리 프로 주부님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저는 한 번만 쪘지만 아유 김 원장 나는 한 9번 쪄. 맞아요. 그게 바로 홍삼을 구중구포하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오늘은 한 번만 찌고 말리겠습니다. 저처럼 찌고 말리는 과정 딱 한 번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마늘이 잘 꾸덕꾸덕하게 말랐는지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표면을 보니까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윽한 맛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꾸덕한 식감이 살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열탕 소독한 그릇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꾸덕꾸덕한 마늘을 여기다가 열탕 소독한 그릇에 담고 이제 꿀을 넣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마늘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충분히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완전히 잠길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끝났습니다. 뚜껑을 이제 덮어주시게 되면 꿀마늘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꿀마늘을 실온에서 한 3일 정도만 보관하셨다가 바로 3일 후에 이 냉장실 있잖아요. 냉장실로 쫙 집어넣으셔서 어느 정도 한 2주 정도 숙성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제 꿀마늘도 좀 쫄깃하게 맛있게 드시자고요.